안녕하세요. 보험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는 하이손 회사정사입니다. 더운 여름이다 보니 물놀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시기가 이렇다 보니 야외 활동이 많을수록 손목에 대한 부상도 잦아지는 시기인데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서 땅에 손을 강하게 짚으며 손목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나 일을 하는 중에도 이런 사고는 늘 발생하는데요. 일상생활 중에도 찾아올 수 있을 만큼 우연히 발생하는 게 사고 아닐까요? 사고도 사고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후속 조치에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듯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가 적정한 보험금이고 적정한 합의금인지 내가 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면 단순한 골절비 진단비 정도만 받고 최소한의 보험금에서 종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손목 골절로 얼마 받았다던데? 손목이 골절되면 수술과 동시에 장시간 깁스 치료를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손목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목 강직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마치 관절이 굳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과거에 비해 현저히 저하된 손목의 기능을 생각해보며 우리는 이 단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상해 후유장애 담보인데요. 같은 장애라고 할지라도 후유장애를 보상하는 기준은 사고 유형마다 모두 다릅니다. 산재 사고, 교통사고, 배상책임 사고, 개인보험 등등 각 보험마다 사용하는 기준과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고 유형에 따라 청구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끔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온라인 상에 공개되는 단순한 사례들만을 가지고 본인의 상황에 대입하여 보상 금액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보험의 기준으로는 손목이 움직일 수 있는 4개의 각도를 정상적인 운동, 각도에 비해 얼마나 저하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통상 치료를 진행해 주었던 주치의 선생님을 통해 일을 진행하지만 대개는 이 과정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수술이 잘 되었는데 회복이 불가능한 장애 판정을 하는 데 있어 인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은 가입 금액 전체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닌 판정받은 후유장애율에 대한 비례로 계산됩니다. 가령 약간의 장애를 판정받아 보험사에 청구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전체 가입 금액 5% 보상 금액이라는 계산이 확인되는데요. 여러분께서 가입된 모든 보험사의 상해 후유장애 담보 금액이 클수록 보상 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3억 원에 가입된 분이라면 3억 원, 5% 500만 원이라는 고액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해 후유장애 담보는 전체 보상 금액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에 더욱 신중히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등급받을 수 있나요? 산재에는 다양한 사례들의 업무 중 상해 케이스가 접수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사고 원인과 그에 따른 보상 판정 기준이 세밀하고 촘촘하게 매뉴얼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안내해주는 공단 직원이나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능동평가란? 근전도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상에서 뚜렷한 신경손상이 확인된다. 피부 이식으로 인한 유착이 발생, 인대 유착 발생, 근육 위축이나 감퇴가 발생, 정중신경 절단으로 손가락 운동 제한 발생. 수동평가란? 신경손상 소견이 없음, 골절 등이 없는 단순한 신경 증상, 운동 제한의 원인이 없거나 완전 마비 상태가 아닐 때, 관절에 제한이 발생했다면 능동 측정 스스로 움직이는 정도를 진행하거나 수동 측정 평가자가 관절을 움직여봄 등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물론 필요시에는 더 다양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죠. 산재 등급의 경우엔 충분한 요양 후에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때의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8의 경우 산재 처리를 할 때 크게는 3가지의 장애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결손장애. 결손장애는 소실되어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영구적으로 팔이 떨어져 나간 것을 의미하죠. 1급 5, 두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2급 3호 두 팔의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4급 4호 한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5급 2호 한쪽 팔의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이 변형장애. 7급 9호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 장애가 남은 사람. 8급 8호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2급 11호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가관절이란? 골절이 된 부분이 제대로 붙지 않아 불유합 상태에서 해당 부분의 비정상적인 관절 형태로 굳어버린 형태를 말합니다. 3기능 장애. 기능상 문제가 되는 경우 강직 등으로 인한 운동 제한, 인공관절, 치환술 등으로 인한 경우, 동요 관절로 인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기능 장애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1급 6호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급 4호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급 6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급 6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급 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2급 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개인보험 청구와 산재보험 처리를 통한 후유장애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교통사고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당연히 민사상 가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나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떠올릴 수 있듯이 일상생활에서도 배상책임보험 이 각종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상황별로 맞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접수 방법이나 합의금 산정, 피해액 산정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배상 항목들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신경 써야 합니다. 전체적인 보상 금액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두 항목은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값이 바뀔 수도 있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어렵지 않습니다. 편하게 전화주세요. 온라인의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전문가를 만나는 방법도 좋지만 내 상황에 맞게 청구 계획을 타겟팅하여 손해사정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이손해사정사는 국내 유명 보험사 10년 실무 경력과 10년 이상의 독립 손해사정사 실무 경험을 토대로 수많은 사례에서 우수한 사례들을 이뤄온 손해사정 전문 기업입니다. 단순히 조언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수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이손해사정은 단순 조언선에서 마무리될 사안들에 대해 무조건 수임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보험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지금 큰 사고로 경황이 없으시다면 부담 없이 전화주세요. 손해사정 무료 상담. 하이손해사정법인 대표 손해사정사 박영재 010-9992-3770